네, 반갑습니다. 제가 노무사 주로 하는 일이 자문입니다. 그 자문이라고 하는 게 노동법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자문도 해드리고, 다음에 이제 뭐 회사의 규정이나 이런 거 만들어 드리고, 노동 사건 생기면 근로자 대표하기도 하고 사장님 대표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제 노동 사건도 하고 이렇게 주로 합니다. 이렇게 대기업들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외식업 쪽에 좀 인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외식업 특유의 어떤 그 문제들, 노동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사장님도 저한테 이제 지금 속으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이건희하고 똑같이 노동법 지켜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이라는 게 크든 작든 이렇게 사장이라는 이름을 딱 다는 순간 노동법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법률 적용인데 또 외식업에 좀 특유한 것들이든 음식점업에 좀 특유한 것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없는 노무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노동법이 모두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 하나예요, 대한민국에. 그거를 다 같이 적용받고 있으니 아우 속 터져 하시다 보니까 길을 조금씩 일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하는데, 세 가지 노무관리 팁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왜 세 가지일까요? 스티븐 잡스가 항상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세 가지라고 잡았습니다. 세 가지를 왜 잡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언제 시대쯤일 것 같으세요? 예? 예, 그거 좀 전이에요. 조금 더 전이에요. 여기가 18세기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18세기 산업혁명 때 방직 공장에 실 돌아가는 앞에 여기 어린 소년이, 지금 한 10살 정도의 소년이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노동법 얘기를 하면서 이걸 했냐면, 전 세계에서 노동법이 탄생한 건 18세기 산업혁명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봉건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무역상을 하던 우리 남편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직 공장을 하나 차린 그러니까 자본가 정현주입니다. 이 자본가 정현주가 여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15세 어린 영희에게 성함이 잘 몰라요. 미선에게 다가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미선, 우리 공장에 와서 일을 좀 해주지 않으련?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선이 하는 말이, 어머 좋아요 사장님,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집에는 7살 먹은 동생밖에는 없어요.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공장이 지금 되게 바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야 돼. 좀 피곤하지. 대신에 내가 15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좋아요 사장님, 저 지금 동생이 굶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미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미선은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하는 거다. 일하는 거 내 150만 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제 둘이서 합의를 해서 공장에다가 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을 뿐이에요. 미선, 졸지 마. 졸면 손가락이 날아가. 저거 있잖아, 진짜 무섭다. 팽팽팽 돌아가면 손가락이 휙 날아간다. 너 진짜 조심해야 된다. 졸지 마. 기계 앞에서는 졸지 마 라고 했는데 눈꺼풀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날 이렇게 졸다가 하다가 손가락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선을 데리고 병원을 갑니다. 어머 어떡하니, 손이 많이 다쳤구나. 자, 그렇지만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너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구나. 그리고 근로를 제공 못하니까 나는 임금을 못 주겠지? 이 계약은 끝이야. 정말 안 됐다. 친척 어른들을 찾아가서 치료비를 받아서 잘 보살피렴. 아유, 야, 앞으로 잘 되길 바랄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게 민법의 자유계약 원칙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민법 있죠?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어떠한 계약이든 맺을 수 있는 게 민법입니다. 저는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소한 18세기 산업혁명 때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미선의 삼촌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집 없는 사람 보호하죠. 공장 없는 사람 보호해주는 법이 생긴 게 노동법입니다. 저는 공장이 있고 여기는 공장이 없어요.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률이 생긴 게 노동법입니다. 주 40시간, 일주일에 12시간 근로 이상을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최저임금 5,580원을 주시오. 15세, 18세 미만 청소년을 사용할 때는 부모 동의를 얻으시오. 그다음에 얘가 좀 일하다가 지가 잘못돼서 다쳐도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쳐서 그 굶으면 어떡해?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돈 내주면 나중에 우리가 보호해줄게, 국가가. 자, 보험료 좀 내라. 요게 노동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음식 장사를 하려면 3가지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법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구청에서 나오죠. 식품위생법 알아야 돼. 두 번째, 세법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라고 그러죠. 절세해야죠, 절세. 탈세하시면 안 되고 절세해야 되죠. 세 번째, 혼자 하실 땐 괜찮은데 알바라도 한 명 딱 쓰는 순간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딱 채용하는 순간 법률에서 노동법이라는 걸 딱 지키게 사장님한테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정해놓은 근로기준법이 이게 쫙 다 들어갑니다. 이게 채용해서 퇴직까지입니다. 간단하죠. 들어오면 계약서 써. 계약서 잘 쓰면 됩니다. 계약서에 이 내용이 법에 맞게 들어가면 됩니다. 내보낼 때 잘 내보내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다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케이스를 가지고 근로계약서 잘 써야 된다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안 할 거예요. 차근차근 할 때. 제가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쪽을 자문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용 파출 아줌마가 6일 동안 일하고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주휴수당 못 받았다고 진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라고 갇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용 파출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있잖아요. 저 사장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 정현주 같이 나쁜 사람인데 세상에 수당도 안 줘. 그리고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계약서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로계약서도 한 장 안 써. 아예 노동법이라고는 지킬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같이 넣어야 제가 나쁜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야 합의할 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100% 계약서 안 쓴 거 걸고 들어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돌아가셔서 우리 배달하는 청년 계약서를 안 썼다 싶으시면 그 위에 뭐가 하나 떠다닌다라고 생각. 80만 원이 같이 등등등등등등 떠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80만 원은. 이게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 잘 못 써놓으면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온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서로 몰라요. 이모도 몰라, 사장님도 몰라. 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인데. 자, 이렇게 되면 덤태기는 누가 쓰느냐? 사장님이 씁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근로자가 지키라고 있는 법률이 아니라 사장님이 지키라고 있는 법률이에요. 사장님이 법 안 지켰으니까 그 덤태기는 누가 쓴다? 사장님이 쓴다. 그래서 계약서를 되게 잘 쓰셔야 된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근로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반드시 요 근로계약을 잘 쓰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잠이 올 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요거 말고 요 뒤에 내용을 보면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예. yes 치킨 역삼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업무 내용은 뭔지, 주방 보조, 배달 이렇게 쓰는 거죠. 근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휴게 시간은 언젠지, 그다음에 며칠 날, 매주 무슨 요일 날 근무하는지, 휴일은 뭐 수요일로 한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밑에
다른 빨간 날 안 넣어놨어요. 빨간 날 쉬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죠? 일주일에 하루 쉬면 되지. 다음에 연차 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계신데 5인 미만이면 이거 빼세요.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적용 안 됩니다. 다음에 임금은 얼만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연장 수당, 야간 수당이 원체는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돼요. 와, 농사님 그러면 우리 180만 원이라고 쓰면 끝입니까? 5인 미만 만세! 아닙니다. 기본급은 쓰셔야 돼요. 연장 수당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은 1.5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5,580원 곱하기 60시간이면 곱하기 60 해서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5인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연장 수당에 1.5는 안 줘도 되지만 당연히 연장 수당을 따로 표시해야 됩니다. 기본급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자 올해는 117만 원 정도 됩니다. 117만 원이 기본급이고 40시간 그 외에 나머지는 연장이나 야간 수당으로 들어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님이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최저임금으로 이제 두 번째 최저임금으로 왔습니다. 이건 근로계약하고 연결시켜서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합쳐서 150, 합쳐서 180 이거 효과 없다 그랬죠, 그죠? 네, 어떻게 쓰시냐면 제일 좋은 건 저 같은 경우 계산기로 두들겨요. 이렇게 계산을 하죠. 5인 이상 사업장이세요? 자, 기본급은 여러분 올해 기본급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거기 좀 외워 놓으세요. 올해하고는. 예, 117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예, 117만 원을 기본급으로 쓰세요. 무조건.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을 무조건 적어 놓을 것. 나머지는 수당. 노무사님 저 수당 계산 방법 모르겠는데요. 그게 필요하시면 그거는 근처에 계신 다른 노무사님이든 좀 아시는 분들이든 본사든 가맹하시는 쪽은 이렇게 좀 알아서 하시고 그것까지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나머지 금액은 연장 및 야간 수당으로 이렇게 그냥 잡아 놓으세요. 외식업의 그 최초 어떤 그 급여 레벨이 최저임금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제가 최저임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준수하지 않으시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 것, 계약서에 최저임금을 월급액, 시급액에 따라서 명확하게 쪼개놓을 것, 최소한 기본급으로 쪼개놓을 것만으로도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위반 문제, 다음에 수당 미지급에서 상당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최저임금까지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제가 외식업을 기준으로 산재 보험료율하고 한번 부담을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한 15%에서 17% 정도가 여러분들이 간접비로 직접 월급 말고도 나가는 비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하면서 외식업 사업주들이 앞으로는 인건비를 생각을 할 때 직접 월급에 간접비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하면서 간접비에 주로 문제가 되는 4대 보험 쪽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돈 가져가죠. 뭐 해요? 국방도 하고 뭐 외교도 하고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이제 세금 받아가잖아요. 근데 노동법에서도 국가가 돈을 받아가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고용, 산재, 국민, 건강입니다. 이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프거나 돈 못 벌거나 이러면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4대 보험입니다. 이 4대 보험 제도가 국세청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마구 이게 재원이 모자라요. 국민연금이 재원이 모자라서 지금 난리였죠. 그때 올봄인가요? 올여름, 올봄에 한때 뭐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좀 있으면 국민연금이 어찌되고 어찌되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갑자기 확 바뀐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주들이 4대 보험 안 들어준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로자들이 안 들라고 그래요. 원래는 일용직 한 달 이내 쓰면은 보험가입 안 해도 별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한 달에 8일 이상 쓰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공문을 받아보신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다층적 사회보장 구조, 사회보장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매우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 아마 가입 안 하고 계시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으실 듯 합니다. 성립 신고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가입하세요. 두 번째는 가입 범위를 확대하세요. 그것이 현재 보험관계에서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주로 우리 배달 음식점이니까 산재가 좀 많이 나요. 요거 이제 좀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 직원 실수로 사고가 났는데도 산재 처리됩니까? 아까 지가 졸다가 다쳤는데도 산재 처리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무과실입니다. 뭐 과실 안 묻습니다. 스스로 일부러 손을 갖다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됩니다. 산재 처리가 된다는 거는 치료비가 나오고 치료하는 동안 월급 70%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아직 신고 안 했어요. 노무사님, 그 산재 성립 신고인데 일용직 아직 우리 보험료도 안 냈는데 산재 처리됩니까? 제가 아까 무조건 사업장 성립 신고 해놓으시라고 그랬죠. 예, 됩니다. 예, 이거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일용직이 다쳐도 산재 처리 무조건 됩니다. 아, 걔 급여 아직 신고, 상관없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사업장에 우리는 4대 보험 가입했소 라고 한 번만 선언만 되어 있고 돈을 낸 경력만 있으면 무조건 산재 처리가 됩니다. 일용직도. 다음에 아직 성립신고 안 했는데 크게 다쳐서 이거 어떡하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노무사님, 우리 아직 산재 성립신고하고 고용산재 사업장 신고 안 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경우는 미납보험료하고 50%는 사업주가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공단에 가서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무조건 다 준 다음에 저한테다가 50%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꽤 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많이 다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좀 하라고 하는 거고,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하기로 했는데 산재 신청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처리가 돼요. 자동차 보험하고. 중복 배상은 안 됩니다. 자동차 배상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개인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도 있고, 다음에 요거는 산재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까? 라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하고 별개로 노동청에도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래서 노동청에다가 요거 신고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산재 났는데 어떻게 신고합니까? 라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산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3가지 설명드렸던 건 계약서 잘 쓰기에 관련한 거 하나, 최저임금 지키기에 관한 거 하나, 다음에 보험료에 관련한 삐뽀삐뽀 유의사항에 관한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은 모두 똑같은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려면 베이스를 잘 깔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잔소리처럼 강의 드렸습니다. 사업 대박 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